차라리 TV조선이 틀렸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김용남의 변명을 반박하는 녹취록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녹취록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김용남의 친동생이었습니다. 단순 친동생이 아니라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 관련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어제 TV조선이 보도한 민주당 김용남 경기 평택을 재선거 후보의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이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김 후보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TV조선이 확보한 추가 녹취에는 김 후보 동생이 직접 차명 운영을 언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용남 후보는 TV조선이 보도한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을 부인하면서 동생이 설립하고 운영한 농업법인과 대부업체를 2020년 함께 인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영위기에 처한 동생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입니다. 10년 동안 어떠한 공직도 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인의 입장에서 제 친동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하지만 김 후보가 업체를 인수했다고 밝힌 시점보다 2년 전인 2018년 동생 김모 씨가 지인에게 차명 구조를 언급하는 녹취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자기는 정치할 사람인데 대부업하는 게 어쩌고 또 그런 소리 하는 내 이름 갖고 다 안 되니까 지금 차명으로 다 안 되니까. 농업법인을 통한 대부업체 설립 과정 등을 설명하면서 자신은 명의를 이용당한 것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농업법인인가 뭔가 그걸 내 명의로 해가지고 그거를 대부업체한테 투자한 거로 해가지고 남의 명의로 지금 이용해 먹으니까 난 솔직히 그게 짜증나는 거지. 아무리 동생이라도. 김 후보는 대부업체가 2-3년 전부터 사실상 운영을 중단된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부업체는 지난해 자본금을 늘렸고 불과 닷새 전엔 3년짜리 대부업 면허를 갱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법인이 차명으로 운영된 적이 없고 후보자 실명으로 지분을 인수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또 사업 정상화를 시도한 시기가 존재했지만 정상적인 폐업 절차를 밟기로 하고 면허를 갱신해 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남 후보 차명 대부업 의혹 관련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 진행하겠습니다. 낮에는 민주당 후보, 밤에는 차명 사채업자 김 후보의 거취 숙고, 민주당의 감찰을 촉구합니다. 내란 세력 심판,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 김용남 후보의 거취 숙고 그리고 민주당의 윤리감찰 실시와 그 결과에 부합하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의혹의 화습은 김용남 후보, 이번에는 차명 사채업자 의혹이 보도되었습니다. 김 후보의 해명은 어처구니 없습니다. 명확해진 점은 있습니다. 바로 김용남 후보가 양심불량, 염치불량, 자격불량의 3대 불량 후보라는 점입니다. 차명 사채업 의혹으로 평택 시민의 신뢰와 인간적 양심을 저버렸고 거짓 해명과 발뺌으로 공직 후보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염치마저 팽개쳤으며 무엇보다 민주개혁 진영의 후보로서의 자격에 금이 갔습니다. 이번 6.3 선거에는 내란 세력 심판 국힘 제로를 위해 민주개혁 진영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연일 터져나오는 김용남 후보의 의혹은 민주개혁 진영 전체의 무거운 족쇄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작 차명 대부업자 의혹 때문에 내란 청산이 발목 잡혀야 합니까? 불량 후보 김용남 후보에 관한 불량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첫째, 이미 김 후보는 본인 입으로 차명 사채업을 자백했습니다. 김 후보는 차명 소유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하지만 2021년 녹취록에서 분명히 본인 입으로 말했습니다. 집은 100%를 갖고 있고 1년에 3-4억 수익이 난다. 배당은 어차피 다 낼 거다. 직원 이름만 빌려서 대표를 해놓은 거다. 2026년에 김용남이 2021년에 김용남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배당과 수익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대부업으로 벌어들인 법률상 합법적인 수익은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떳떳하다는 말입니까? 서민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공직자로서는 불량종자입니다. 둘째, 도운 것이 아니라 이용한 것입니다. TV조선이 보도한 친동생의 육성 녹취에 따르면 2018년 동생은 지인에게
자기는 정치할 사람인데 대부업하는 게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지금 내 이름 갖고 차명으로 다 한다. 남의 명의를 이용해 먹으니까 솔직히 짜증난다고 말했습니다. 친동생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기획형 차명 사채업을 벌인 것 아닙니까? 동생을 도운 것이 아니라 동생을 방패막이 삼아 탐욕을 채운 것 아닙니까? 셋째, 농업법인 세금 감면을 노리고 기형적 지배 구조를 설계한 것인가요? 농업법인이 대부업체 지분을 100% 쥐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는 왜 만들었습니까? 농업법인에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을 악용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겉으로는 농업법인 간판을 내세우고 뒤로는 연 24% 고리대금업으로 서민의 피를 빨아 재산을 불린 것 아닌가요? 넷째, 도둑이 재발절인 기습폐업, 정말 황당합니다. 김 후보는 최근 운영이 중단되어 문을 닫으려 했고 폐업 절차에 들어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만사무사 대부는 돈놀이 더 하려고 자본금을 3억에서 5억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에는 앞으로 3년 더 대부업을 하겠다고 사업 갱신을 격려했습니다. 그러다 언론에 덜미가 잡히자 그 나흘 뒤인 5월 22일 밤 기습적으로 폐업 신고를 하고는 폐업 절차에 들어갔다고 해명했습니다. 법기술자의 말장난입니다. 이제 김용남 후보에게 세 가지 질문과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2017년 만사무사 대부업체 최초 설립 당시의 자금 출처와 주주 명부를 공개하십시오. 동생이 자기 명의를 이용당했다는 육성이 나온 만큼 처음부터 동생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판을 짜고 자본금 3억 원을 댄 진짜 주인이 김용남 후보 본인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실제 돈줄이고 누가 소유자인지 서류를 통해 밝히고 떳떳함을 증명하십시오. 둘째, 대부업체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인지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김 후보는 국세청 주식 명세서와 본인의 배당소득 영수증을 통해 연간 수억 원에 달한다고 스스로 밝힌 고리대금 배당금이 얼마이고 도대체 누구 계좌로 들어갔는지 밝히십시오. 금융실명법 위반도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2020년 만사무사 대부 인수 당시의 계약서와 동생의 농업인 등록증을 즉각 공개하십시오. 동생을 도우려 마지못해 인수했다는 핑계가 진짜인지 가짜 농업인을 동원한 꼼수인지 평택 시민 앞에 입증하십시오. 김 후보의 전 보좌 직원이자 만사무사 대부 그리고 100% 김용남 후보의 가족법인인 1호 네트워크의 명의상 대표인 한재땡 씨 얼마 전까지 평택 선거 캠프를 총괄했다고 합니다. 김용남 후보와 한재땡 씨가 평택에서 선거운동을 함께하는 영상도 입수되었습니다. 문제가 터지자 한 씨가 평택에서 종적을 감추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김 후보님, 사실입니까? 떳떳하다면 한재땡 씨가 당당히 나서서 해명할 것이지 왜 이 시기에 장수를 탑니까? 그렇다고 사실이 땅에 묻히나요? 쫓기던 꿩이 머리만 숨긴다고 사냥꾼을 피할 수 있나요?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3대 불량 후보는 민주개혁 진영의 대표가 될 수도 평택 시민의 대표가 될 수도 없습니다. 깨진 그릇에 물을 담을 수 없고 불탄 종자에서 싹트기를 기대할 수 없으며 벌레 먹은 나무로 조각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김용남 후보님, 더 이상 민주개혁 진영에 부담을 안기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진지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민주당에게도 여쭙습니다. 지금 김 후보에 대한 윤리감찰은 하고 계신가요? 민주당은 지난 24년 총선 당시 세종시 각 후보로 등록한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도 공천검증 과정에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갭 투기를 한 의혹이 있음에도 재산 보유 현황을 당에 허위로 제시해 공천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선관위 재산 등록과 당 대표의 긴급 지시에 따른 윤리감찰을 통해 밝혀졌다며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김용남 후보에게 제기되는 의혹은 그보다 가볍습니까? 윤리감찰조차 필요 없는 일인가요? 민주당의 결단, 아니 최소한 24년 총선 때와 같은 정도의 윤리적 기준을 세워 감찰에 임하는 일관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란 세력 심판과 민주개혁 진영의 승리를 영원하는 국민들이 떳떳하고 자신있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김용남 후보 스스로의 거취 숙고, 민주당의 윤리감찰, 그리고 그에 걸맞는 결단을 촉구드립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네. 네, 어느 언론사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 조사 예정이냐고 물었더니 후보자는 사실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냐. 예의주시 중이다 정도로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현재까지는 윤리감찰 같은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으로 읽히는데 민주당의 결단이 없다면 하신다거나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뭐 오늘은 촉구를 드렸으니까요.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은 뭐 후보를 낸 공당으로서 그러한 정도의 태도를 갖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김용남 후보가 전체 이 내란 세력 심판과 민주개혁 진영의 승리에 얼마나 큰 족쇄를 채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숙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저는 조금 놀라운데요. 김용남 후보의 해명이, 특히 차명 대부업과 관련된 해명이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첫 줄부터 끝 줄까지 다 사실이 아닌 해명이라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의주시만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사안을 지나치게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는 기존에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보여주었던 일관성, 윤리적 기준 그리고 사법적 기준에 대한 엄격함과 일관성을 지금 민주당이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네. 열흘 남았는데 이 조치 결단 검찰 촉구 이걸 좀 언제까지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 일종의 데드라인 같은 걸 정해주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취 결단이 아니고요. 거취를 숙고하라. 남의 당 후보한테 제가 막 결단하라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용어 전부 다 숙고입니다. 본인이 선택할 일이니까요. 예. 특별히 기한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기한을 정했다가 기한이 도과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남의 당 일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숙고와 그 윤리감찰을 촉구 드릴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런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평택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 표가 사표가 되지는 않아야 되겠죠. 내 표가 무효표가 되지는 않아야 되겠죠. 그건 시한이 정해져 있죠. 예. 그 말씀은 사전투표일 전에는 좀 결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그러하다. 평택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 당의 입장이 아니라 평택 시민의 입장에서는 물리적으로는 그러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물리적 시한 이외에 지금 지방선거 전체에서 내란 세력의 심판과 민주개혁 진영의 승리라는 정무적 관점에서도 충분히 숙고하고 결단, 민주당이 또 윤리감찰 등을 실시해야 될 필요는 물리적 기준 이외에 다른 판단의 기준이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건 뭐 개인적으로 제가 법률가니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순간 제가 드는 생각은 하나는 이번에 평택을 재선거 사유가 차명재산 누락이 굉장히 큰 사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차명재산 누락, 그 공보물 2페이지에 있는 재산신고 상황, 여기에 차명재산이 누락됐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그리고 저의 분석에 따르면 차명대부업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재 김용남이 과거에 김용남을 부인하고 동생을 도와줬다는데 동생은 짜증을 내고 나를 방패막이 삼았다라는 취지로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즉, 이 의혹에 대한 해명 과정이 당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보좌관 폭행 관련해서도 얼마 전에 그 매일신문 유튜브인가요? 거기 나와서 당사자가 스스로의 육성으로 당시 폭행 사실에 대해서도 다 밝혔잖아요. 이 부분도 당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로 법리상 판단될 개연성이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높다. 그리고 이거는 공직선거법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면 선거 새로 해야 됩니다. 이런 노고를 평택 시민들이 또 겪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네. 아까 네. 민주개혁 진영 승리에 격세를 치르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김용남 후보의 의혹이 평택을 뿐만 아니라 전체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목이 쉬었는데 지역을 쭉 다니면서 유세를 하다 보면 커뮤니티에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기운이 안 난다는 거예요, 선거운동원들이. 상대 후보의 부정부패나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가 툭 튀어나오면 입이 막힌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선거운동 기세가 되게 중요한데. 네. 네, 보니까 2024년 세종갑 이영선 후보 5월 22일 날 후보 등록 마감됐는데 23일 날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됐습니다. 선거운동 개시 이후에, 등록일 마감 이후에. 공직선거법 제52조 등록 무효 사유 1항의 6호.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지?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법률가니까. 예. 왜냐하면 후보 등록 이후에는 후보 스스로가 사퇴하고 당이 동의를 해야 등록을 취소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 후보 등록 다 끝났는데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니까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6호를 활용했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